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얘기해보려냐면 아스날, 시티는 챔피언스 리그는 당연히 확정적이라고 느껴지고 빌라, 맨유, 첼시, 리버풀 이렇게 네 팀이 되게 타이트하게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팀의 현재 상황, 걱정거리,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정도 한번 빠르게 짚어보면서 네 팀의 어떤 유불리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경기씩 했어요. 리그는 38경기고 11경기 남은 시점입니다. 5위 자리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프리미어 리그는 리그 5위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5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역대 평균 5위의 승점은 66.7점이라고 합니다. 66.7은 없으니까 67점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은 67점보다 더 낮아도 5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너무 물고 물리는, 그리고 중위권이 되게 치열해지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팀들이 좀 강해서 위에 있는 팀들한테 승점을 뺏어오는 경기가 많아서 저거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역대 평균으로 따지면 67점이고 그런 거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빌라 기준은 16점만 더 따면 됩니다. 남은 11경기에서 5승 1무 하면 되고요. 맨유는 19점, 남은 11경기에서 6승 1무. 좀 타이트하긴 해요. 그 다음에 첼시, 리버풀 기준 22점입니다. 11경기 7승 1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게 느껴지는 게 이만큼 챔스 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리그 5등 안에 드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리 말고 무승부의 비율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패배를 더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경기에서 저 정도 승리 가져가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치열한 경쟁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도 잘 보거든요. 일단은 홈 성적은 빌라하고 맨유가 좀 세요. 빌라가 홈에서 3등이고 맨유가 홈에서 2등인데 맨유 이번 시즌 홈에서 2번밖에 안 졌어요. 패배로 따지면은 위에서 2번째. 그 정도로 맨유 홈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빌라는 홈에서 이기기를 많이 이겼다. 그래서 딴 승점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정으로 봤을 때는 원정은 첼시가 잘합니다. 첼시가 2등이고요. 22점을 획득했습니다. 첼시는 보면 홈은 8등이에요. 근데 오히려 원정을 잘하는 팀 바로 첼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버풀은 홈도 7등, 원정도 7등이에요. 그 다음에 리그 순위는 6위. 그래서 홈이든 원정이든 큰 차이는 잘 느낄 수 없고 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팀의 일정 난이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사실 어제 좋은 사이트로 했는데 그 사이트가 갑자기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자료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쉬운 거는 진한 초록색,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진한 빨간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인 경기는 그냥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먼저 빌라부터 볼게요. 빌라는 울브즈, 첼시, 맨유, 웨스트햄, 노팅엄, 썬덜랜드, 풀럼, 토트넘, 벌리, 리버풀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빌라가 제가 아까 홈게임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홈게임에서 그나마 경쟁 상대인 첼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또 첼시와의 홈경기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썬덜랜드도 사실 홈에서 되게 이기기 좋은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썬덜랜드 원정으로 갔을 때는 썬덜랜드가 워낙 또 잘 맞기 때문에 어려운데, 또 썬덜랜드가 집 밖으로 나오면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빌라가 썬덜랜드를 홈으로 초대하는 거, 요것도 또 상당히 좋은 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첼시인데요. 첼시는 그냥 시뻘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록색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네. 노팅엄과의 게임 빼고는 빨간색 3번에 진빨 하나예요. 그리고 바로 아스날 원정 경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 원정 경기, 여기 두 개가 일단은 좀 빡세고, 그리고 뉴캐슬 홈까지. 그러니까 뉴캐슬이 물론 세인트 자임스 파크에서는 강력하긴 하지만 원정에서 좀 힘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아스날, 빌라, 뉴캐슬 3연전은 상당히 빡세다. 그 다음에 시티, 맨유 다 남았어요. 거기에 리버풀, 토트넘까지. 빅6에서 본인 빼고 일정이 다 남았고, 그리고 시티전, 리버풀전 이런 경기들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첼시가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다음에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초록색 꽤 많거든요. 웨스트햄, 울버햄튼, 토트넘, 브라이튼, 풀럼,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웨스트햄부터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솔직히 리버풀이 흐름만 타면은 진짜 승점 왕창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일정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거? 리버풀은 후반기가 좀 빡세요. 맨유, 첼시, 빌라. 여기 이제 3연전을 가는데 사실 일정이 저는 리버풀이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이 3연전 가기 전에 여기서 승점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미 분위기에서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3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서 몇 승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7경기 중에 4승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4승이 뭐야? 5승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맨유입니다. 맨유는 그냥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분배된 것 같아요. 팰리스, 뉴캐슬, 빌라, 본머스, 리즈, 첼시, 브렌트포드, 리버풀, 썬더랜드, 노팅엄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첼시 원정 경기,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 빼고는 저는 그래도 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캐슬과의 어웨이 경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첼시가 진짜 가장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리고 대회 개수도 이 네 팀이 차이가 많이 나죠. 첼시랑 리버풀은 아직 3개 대회 생존해 있습니다. 리그, 챔스, FA컵. 아스톤빌라는 2개예요. FA컵은 떨어져서 리그와 유로파. 맨유는 하나 남았어요. 리그. 저는 일정상으로는 4개 팀 중에는 리버풀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이 대회 남은 것까지 따지면 맨유가 지금 가장 승점이 높기도 하고 많이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빌라부터 이제 리버풀까지 각 팀의 기대 포인트, 걱정 포인트 요걸 한번 제가 적어왔어요. 먼저 빌라의 기대 포인트. 일단 빌라는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리그 3위, 9승 2무 3패입니다. 저는 리그에서 홈 경기 성적이 좋은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원정 경기를 잘하는 거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 홈에서는 아니죠. 우리 홈에서는 강해. 이런 것들이 시즌 전체로 운영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홈 경기는 사실 전체 중에 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과 홈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홈에서 잘하는 게 낫다. 그래서 홈 관중들과 함께 에너지를 얻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빌라가 홈에서 좋고 일정상 강팀과의 경기가 홈 경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첼시 그리고 썬더랜드는 원정 가면 까다로운데 홈에서 하고 또 리버풀과의 경기도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이 좀 괜찮다. 그리고 겨울 보강이 또 나름 알찼어요. 더글라스 루이스, 그 다음에 베일리는 임대 복귀했고요. 타미는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도 알차게 보강이 됐고 타미는 또 득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가 뒤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중원의 부상이 좀 많은데 중원 제외하고는 핵심 선수들이 모두 생존해 있어요. 골키퍼도 그렇고 포백 라인도 다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빌라에서 디뉴가 레프트백 많이 뛰는데 요새는 또 마트센이 많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그리고 캐시도 살아있고 센터백도 막 타이론 밍스 이런 선수들이 십자인대 나가서 오랫동안 못 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밍스 돌아오고 콘사 있고 린델로프 있고 또 파우 토레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빌라도 이 중원 제외하고는 핵심 선수들 모두 있다. 공격진도 제가 봤을 땐 뎁스 자체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의 걱정 포인트를 보자면 빌라는 최근 리그 4경기 1승 2무 1패예요. 그 최근의 기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4경기가 브렌트포드, 본머스, 브라이튼, 리즈 이 쉬운 일정에서 승점을 못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최근 홈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까 홈에서 잘하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최근은 아니다. 빌라가 한때 막 11연승인가 할 때 그때는 홈 진짜 깡패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안 든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XG 값이 리그 중위권 이하래요. 12위인데 지금 빌라가 그러니까 XG 값에 비해서 4.5골 정도를 더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회가 그렇게 엄청 좋은 기회는 아닌데 선수들의 결정력으로 XG보다 많이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기대 득점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수 개인의 폼이 흔들리거나 결정력이 떨어졌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원에서의 줄부상이 좀 뼈아픕니다. 일단 부바카르 카마라라는 선수가 저는 빌라에서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즌 아웃돼 있고, 존 맥기는 지금 부상인데 한 4월 정도 복귀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틸레망스도 3월 후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넉넉 잡아 한 4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카마라, 맥긴, 틸레망스 이 선수들, 저 3명의 선수들은 그냥 주전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없다는 것들이 되게 아쉽고, 뭐 맥긴 같은 선수는 윙어처럼 뛸 수도 있고 가운데 미드필더처럼 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맥긴 없는 거. 틸레망스도 공 진짜 잘 차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없는 게 좀 걱정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맨유입니다. 맨유의 기대 포인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널널한 일정이죠. 이게 제일 크다. 사실 지금 뭐 강팀들이 축구를 못해서 뭐 약팀한테 잡히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축구 퀄리티를 구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메타에서 사실 일정이 널널하다,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말해야 되는 게 웃기긴 한데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이 가장 널널하다. 후반기에서 더더욱 빛을 볼 수 있는 구조고, 또 이런 것들이 축구력이 되는데 뭔가 에너지 때문에 좀 쓰기 걸려. 예를 들어 뭐 루쿠쇼나 카세미로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또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이런 일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이클 캐릭이 지금 맨유를 워낙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있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게 잘 돼 있다. 선수들 눈빛도 다르고요. 캐릭의 충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저는 기대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근데 걱정 포인트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라인업들, 그리고 경기력이 초반에 비해서는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특유의 잘하는 게임 양상이 있다. 맞불이나 카운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맨유는 본인들의 주도하는 게임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챔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죠. 맨유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적어놓은 것만 보셔도 느낌이 올 거예요. 뭔가 찍먹이가 좀 억지로 끄집어낸 느낌이 좀 드네 싶을 정도로 지금 맨유는 사실 이 챔스권 경쟁하는 팀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는 제일 좋다. 그리고 사실 뭐 더리우트 부상 이런 거 되게 크긴 한데 지금 맨유가 어쨌든 많은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도 당연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앞을 나아가는데 막 엄청 치명적이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 포인트가 다른 팀에 비해 좀 약해요. 그래서 맨유는 챔스권 뭐 일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첼시입니다. 첼시의 기대 포인트, 제가 첼시 득점 통계를 좀 봤는데 첼시가 다른 팀에 비해서 득점이 나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앙 페드로 14골, 이거 모든 대회 기준입니다. 엔조 11골, 네투 10골, 파머 9골, 이스테방 7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누가 부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좀 다른 선수가 채워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부담을 줄여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세니어가 중간에 들어온 것 치고는 적응을 꽤나 빨리 했다. 근데 이제 로세니어 이제는 첼시 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팀이 우수수 쏟아지잖아요. 여기서가 이제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쿠쿠레야 빼고 주전급 자원의 부상이 없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릴의 십자인대는 이제 초반에 터졌던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없다고 보면 쿠쿠레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 선수들이 살아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기대 포인트. 하지만 걱정 포인트도 있죠. 최근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좀 답답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벌리전은 저는 홈 경기이고 벌리가 강등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기력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포파나의 퇴장이 있더라도 포파나가 있을 때
경기력이 조금 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이 걱정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퇴장 경향성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 로세니어 부임하고는 퇴장이 한 번밖에 없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뭔가 좀 이상하다. 퇴장이 너무 많아요. 마레스카 때부터. 그리고 이 포파나의 퇴장으로 인해서 또 센터백 라인이 변화가 있죠. 첼시가 이 센터백이 자꾸 변한다는 것도 저는 불안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백도 변화를 또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정이 노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맨유는 유럽 대항전 없고 빌라는 유로파 리그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첼시나 리버풀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죠. 하지만 첼시는 챔스도 이제부터는 토너먼트 라운드이기 때문에 매 경기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그에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또 챔스에서도 뛰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를 보면은 저는 첼시의 어떤 챔스권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일정을 보면은 첼시가 이 챔스 탈락 유력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 다음 리버풀이에요. 리버풀의 기대 포인트, 심각하지 않은 비르츠의 부상. 비르츠가 노팅엄전에 부상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비르츠는 적응 완료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겠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르츠가 리그에 빠르게 적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코나테가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리버풀 승점 챙기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리버풀이 중간에 안 좋을 때도 결국에는 저런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함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근데 코나테가 가족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절치부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좀 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보슬라이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번 시즌 스텝업해서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부상 복귀 기대해볼 만한 선수들, 프림퐁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삭은 3월 후반에서 4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삭도 시즌이 끝나기 전에 오고, 아까 리버풀의 일정이 극후반에 어려운 게임이 몰려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삭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 극후반 게임에 이삭을 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부상이 치료가 되고 복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이 이삭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포인트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버풀의 걱정 포인트, 일단은 안필드가 안필드 같지 않아요. 저는 안필드가 진짜 무서운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경기력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안필드의 퍼포먼스가 약해졌다. 이거 되찾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노팅엄전 리버풀이 하는 거 보면서 경기가 안 풀려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교체 선수들의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고 폼도 좋지 않아서 이거 뭐 경기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너무 어렵네, 이런 느낌이고, 경기력도 답답합니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제가 이번 시즌 봤던 리버풀의 경기력 중에 노팅엄전이 가장 안 좋았지 않았나, 리그 한정으로 봤을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슬롯이 해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롯 감독도 뭐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챔스 경쟁팀 중에 저는 윙어 퀄리티 가장 약하다고 봅니다. 빌라, 첼시, 맨유 다 통틀어서 지금 학포와 살라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그 팀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게 또 걱정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경기 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빌라, 첼시, 맨유, 리버풀 중에는 리버풀이 가장 걱정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부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일정 같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또 첼시도 좀 빡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지금 시간이 2시 24분이거든요.
안 주무시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시티와 아스날이 챔스 간다고 이제 픽스를 하고 나머지 세 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이 맨유는 포함하시네요. 맨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맨유 빌라가 1, 2등으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첼시에서 좀 갈리시는 것 같네요. 저도 원래는 좀 생각이 달랐는데 제가 1라운드 시작하기 전인가? 그때 이제 리그 순위 예측 컨텐츠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첼시 3등 찍었어요. 그리고 리버풀 2등 찍고 아스날 1등 찍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어쨌든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일단 뭐 시티 아스날 둘이 1, 2 싸움 할 것 같고 그 아래가 저는 맨유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3등 맨유, 그 다음 4등 빌라, 5등 리버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저는 참고로 예측 적중률 16%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세 팀 써주시면 또 재밌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